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방탄소년단의 국가 외교급 자산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미국 볼티모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한 현실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전한 내용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청년들이 이제 만들어낸 현상이 단순히 한두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넘어 전 세계 팝음악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티모어는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가 국빈 방문을 하는 수준의 준비를 했습니다. 주정부와 시정부가 나섰고 무려 도시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보라에라는 특별한 언어와 도시의 이름을 결합해 보라모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문화적 선언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모든 준비가 역사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도시 전체가 방탄소년단을 점령당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볼티모어 선이라는 주요 언론은 멕시코시티에서 무려 1900마일을 이동해온 멕시코 팬들의 사연을 전했고, 현지 상점 주인들은 팬 한 명당 $2,000 이상의 지출을 목격한다. 이것은 단순한 콘서트 티켓 판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브랜던 스콧의 공식 성명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콘서트로 수만 명이 도시에 유입되면 그 파급 효과가 스타디움 경기장을 훨씬 넘어섰다는 의미였죠. 팬들이 호텔에서 머물렀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으며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 전역에 의미 있는 소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강조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생전 처음 볼티모어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콘서트가 첫 번째 이유였을 수 있지만 시장은 이들이 볼티모어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이 다시 이곳으로 발걸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공식 성명 뒤에는 매우 흥미로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시 정부는 공연이 끝난 이후 방탄소년단이 남기고 간 실질적인 경제 효과와 지역사회 및 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 후속 통계가 아니라 도시 차원의 공식 분석. 생각해보세요. 보통 팝스타들의 공연은 며칠간의 흥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볼티모어는 전혀 다르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 현상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기로 결정했으니 공항 전체에 아미들을 반기는 대형 환영 공간을 조성했고, 메릴랜드 주지 타이웨스 무어까지 직접 환영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CBS 같은 전국 방송사가 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극진하게 움직이게 한 것일까요? 왜 하나의 콘서트를 도시 역사의 일부로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이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색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텍사스 알링턴에서도 정확히 반복되었습니다. 알링턴시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제목을 따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환하게 불을 밝혀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벤트 문구가 아니라 도시 차원의 방향성 선언이었습니다. 알링턴시 공식 웹사이트는 그들의 준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시 랜드마크 곳곳을 보라색 조명으로 밝혔다고 했죠. 방탄소년단의 알이 랑투어를 기념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수만 명의 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심 전체를 수놓은 보랏빛 쪽 명을 경험한 팬들은 마치 도시 전체가 자신들과 함께 하나 되어 축하해주는 것 같다는 감격 어린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팝음악 산업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이야기 말입니다. 그 깊은 이야기의 첫 번째 층에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로 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티켓 판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티모어 선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팬들 중에는 1인당 2,000달러 이상 쓸 이 지역에서 기꺼이 지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잠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콘서트 티켓만 해 수백 달러인 상황에서 팬 한 명이 추가로 2,000달러를 쓴다는 것은 뭔가 일반적인 콘서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호텔에 물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선물을 샀습니다. 옷을 구매했으니 다 지역의 모든 소비 채널을 통해 의미 있는 금액을 흘려보냈다는 뜻이죠. 현지 상점 주인들의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몇 해 만에 경험해보지 못한 매출 증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놀란 것은 단순히 판매량이 아니라 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경험하려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있는 도시를 느껴보려고 온 것이죠. 이 점을 깨달은 볼티모어의 지역 사업체들은 매우 똑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보라모어 프로젝트입니다. 보라에라는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상징하는 특별한 언어와 볼티모어를 결합한 신조어였죠. 웰컴 투 보라모어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선보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차원에서 팬들을 위한 공식 미팅 포인트를 조성한 것입니다. 여러 사업체가 연대해 아미들에게 지역 업체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막대한 경제적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점들에게 안겨졌습니다. 요한 이유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라모어 프로젝트는 팬들이 도시를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던 코 시장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현상을 단순한 경제 효과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GQ라는 세계적 인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GQ가 만난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의 팬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팬들입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콘서트에 온 남성들이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왔죠. 하지만 공연이 진행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GQ가 인터뷰한 한 남성의 말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뮤직비디오를 몇 편 봤어요.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음악성 영상의 완성도 멤버들의 매력에 매료돼서 점차 빠져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GQ가 그에게 던진 질문도 흥미로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방탄소년단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드나 그 남성의 대답은 웃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저 제 차례가 오길 얌전히 기다려야죠. 이 간단한 답변이 왜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GQ가 주목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흔히 여성 중심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방탄소년단의 팬덤 안에 의외로 수많은 남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이 팬이 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반자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방탄소년단의 예술적 수준에 의해 스스로 설득당했습니다. 이것을 GQ는 거대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돌 팬 덤을 넘어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였죠.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것은 성별과 세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힘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매료시키는 독보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심도 있는 분석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텍사스 지역의 유력 달라스 옵저버가 알링턴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고 매우 상세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가 제시한 시각은 이전의 모든 분석보다 훨씬 근본적이었음 같다. 달라스 옵저버는 대형 스타디움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연스러운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이끌어내는 관객들의
쓴 헌신과 유대감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관객층은 특정 세대나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객석을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부터 10대 청소년들, 그들의 손을 잡은 부모들과 발해의 조부모들은 물론 다정한 연인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팬들이 거대한 스타디움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팬이 들고 피켓의 문구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콘서트에 와봤다고 수줍게 고백하는 관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임을 당당하게 외치는 중년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정국을 너무 좋아해서 함께 왔다가 자신마저 팬이 되어버렸다는 남자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객석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관객들이 단순히 돈을 내고 공연을 관람하러 온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달라스 옵저버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이자 공연의 일부였다. 팬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데뷔 초기 컨셉 의상부터 역대 주요 활동기의 시그니, 화로까지 정성스레 재현해 입고 왔습니다. 오직 아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유구한 서사와 역사를 의상과 소품 곳곳에 섬세하게 녹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덤 문화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예술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곳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발을 디디는 도시마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스 옵저버가 제시한 분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관객층이 다양하다는 것을 넘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탄소년단이 만드는 생태계였습니다. 북텍사스의 아미들은 이 K-팝 최정상 보이그룹의 귀환을 무려 8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이곳에 당도했을 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러스 옵저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는 수준을 넘어 전이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무대 위와 관객석 사이에서 생생하게 목격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본 것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연의 에너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순간도 100점 만점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호흡 속에 팬들과 멤버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 그 순간 자체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교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옵저버는 이 현상이 갖는 기술적 차원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미밤이라 불리는 공식 응원봉이 공연장의 중앙 제어 시스템과 연동되어 그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빛을 바꾸는 연출을 이야기한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른 대형 팝스타들의 공연에서도 종종 시도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러스 옵저버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스타디움 전체를 가득 채운 수만 개의 불빛이 일제히 파도치며 장관을 이루는 그 압도적인 광경은 오직 방탄소년단 공연에서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시각적 감동이자 예술적 경지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같은 기술인데 왜 효과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관객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에서 수만 개의 응원봉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 효과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넘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여준 현지 팬들을 향한 깊은 배려심도 중요했습니다. 달라스 옵저버가 특히 주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대 위에 카우보이 모자를 멋지게 착용하고 깜짝 등장한 멤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텍사스라는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존중한 맞춤형 팬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문화를 알고 있고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현장 반응과 효과는 실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이 일시에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서프라이즈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느끼는 배려, 그의 따뜻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가며 보여준 멤버들의 유쾌하고 영리한 배려심도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달라스 옵저버가 주목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시도한 매우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방대한 히트곡 디스코 그래피 중에서 곡 하나를 무작위로 첨하여 즉석에서 라이브 무대를 펼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한 무대 구성이 아니라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